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조건부 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문제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주머니에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머니에 왜 이럴까요?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3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 상태에서 A가 먼저 공을 뽑고 다시 넣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중요한 표현이겠죠. 우리는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다시 넣지 않는 상태에서 B가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할 때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볼 건 뭐냐면, A가 빨간 공을 뽑고 B가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A라는 사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 A가 빨간 공을 뽑는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럼 B라는 사건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B가 파란 공을 뽑는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가 빨간 공을 뽑고 B도 파란 공을 뽑아야 돼요. A랑 B랑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물론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얘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제가 저번에 무슨 얘기 됐냐면, 2개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집합은 그리고 이 AND라는 느낌을 준다고 했고, 또는 합집합은 또는 5월이라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A가 빨간 공을 뽑거나 B가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이었으면 A 합집합 B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A가 빨간 공을 뽑고 B가 파란 공을 뽑는다는 거는 교집합에 대한 생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해본다면, A가 일단 먼저 빨간 공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A가 5개 중에 빨간 공을 2개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1번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A가 빨간 공 하나 뽑았으니까 남은 공이 몇 개냐면 4개예요. 그러면 그 4개의 공 중에 파란 공이 3개가 있으니까, B는 파란 공을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의 답은 이거를 계산한 10분의 4입니다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가 우리가 지금부터 할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인데, 자, 얘를 자세하게 볼 때 우리가 얘를 중요시 봐야 돼요. A가 빨간 공을 뽑고 나서 B가 파란 공을 뽑은 확률이에요. 그럼 얘랑 1번이랑 차이가 뭐냐면, 2번 같은 경우는 A가 빨간 공을 하나 뽑았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죠? 4개가 남았습니다. 그럼 그 4개 중에 B가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건, A가 빨간 공을 뽑았다는 어떤 조건 하에 B가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기호를 생각할 거냐. 얘는 A가 먼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부터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A가 빨간 공을 뽑고 나서 남은 공이 뭐냐? 남은 공은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4개 중에 3개가 파란 공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조금 계산을 해서 식으로 나타내 보니까, A가 일어났을 때 A와 B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계산을 해본다면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은 5분의 2죠. 왜냐? 5개 중에 빨간 공 2개가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5분의 2분의 2분의 우리가 A 교 B가 일어날 확률은 1번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4분의 3이다 라고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상황에서 이제 이게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독립 사건이다 아니면은 뭐 확률의 곱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발달이 될 건데 우리는 지금은 일단은 A가 일어나고 나서 B가 일어날 확률은 밑에 쓴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쓸 거고 이거의 계산 방법은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와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조금만 바꿔보면 이번에는 A가 파란 공을 뽑았을 때 B가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이에요. 그런 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A가 파란 공을 뽑았을 때 B가 파란 공을 뽑을 확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번이나 지금 3번이나 결국에는 A가 뭘 뽑든지 간에 B가 파란 공을 뽑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둘 다 아무튼 B가 파란 공을 뽑을 건데 A가 파란 공을 뽑았다면 4개가 남았는데 4개 중에 파란 공은 몇 개 있다? 2개가 있기 때문에 얘의 답은 4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2번이랑 3번이랑 둘 다 B가 파란 공을 뽑았는데 A가 빨간 공을 뽑냐 파란 공을 뽑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가 빨간 공을 뽑는 게 B한테 영향을 준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음번에 이제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부 확률이 있을 때는 맨날 이 식을 이용해야 되냐? 이 식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이제 약간 이제 표로 우리가 도식화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표로 도식화인데 약간 어렵게 쓰지 말고 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어느 고등학교에 400명이 있는데 이 중 여학생이 200명, 남학생이 200명이 있다고 합시다. 중이라고 붙일까요? 자, 그때 여학생 중 안경을 130명이 쓰고 있다. 그리고 남학생 중 100명이 안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뽑았을 때 쓰고 있는 사람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남자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문제만 봤을 때는 와, 이거 뭔가 어려워 보인다 라고 해요. 근데 얘를 좀 표로 나타내 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왜? 자,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남자랑 여자 그리고 안경을 썼냐 안 썼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나타낼 겁니다. 그럼 여기가 남, 여, 여기는 안경 썼고 안경을 안 썼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전체는 남자가 200명, 여자도 200명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학생 중에 안경을 130명이 썼고 남학생 중에 100명이 안경을 안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는 여기는 100명이겠고 여기는 70명이겠구나까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230명, 170명, 400명이다 라고 표를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는 그 학생이 남자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230분의 100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굳이 약분한다면 23분의 10이겠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 우리가 여기에서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확률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확률로 나타낸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개수로 나타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이제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면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 교 B가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얘는 다시 쓰면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전체가 일어나는 것분의 A랑 B가 같이 일어나는 거다. 전체가 일어나는 것분의 A가 일어나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약분하니까 우리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의 A교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방금 한 것이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위에 있는 애랑,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애랑 밑에 있는 애랑 같은 얘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굳이 이렇게 썼지만 결국에는 이게 400명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곳에 400으로 이렇게 나누어줘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100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의 50%가 여자고 전체의 100분의 뭐라 해야 되지? 56% 정도가 안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는 전체가 1이 될 것이고 확률을 표현한다면, 자, 이거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표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표로 나타낼 때 주어진 게 이렇게 개수로 나와 있다라면 우리는 이왕이면은 이렇게 개수로 나타내는 게 좋고, 우리가 어느 학교에 50%가 여자고 50%가 남자다 이렇게 퍼센트 확률로 나와 있다면 확률로 나타내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은 여기서 했던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뭐다?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고,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이구나. 그리고 간단한 예시 문제까지 봤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